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톰 행크스가 출연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아시나요? 남들보다 조금 모자라지만 특별한 남자 포레스트 검프가 달리기를 하는 장면을 특히 좋아합니다. 그 영화에서 너무 유명한 대사가 있죠? 인생은 초콜릿 상자에서 꺼내 먹는 초콜릿과 같다. 어렸을 때는 솔직히 이해를 못했는데 나이가 든 지금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달짝지근한 맛만 있으면 좋으련만 씁쓸한 맛의 초콜릿도 들어있죠. 언니, 나 머리 말려줘. 추워. 윤지야, 잠깐만 기다려. 윤주 옷만 입혀주고 금방 갈게. 수건 덮고 있어? 언니, 빨리. 언니, 나 이거 안 입을래. 다른 거. 내 분홍색 내복 어딨어? 그건 빨아서 아직 안 말랐어. 이거 얼른 입어. 싫어. 내 분홍색 내복 가져와. 어렸을 때 거의 매일이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세 자매 중 맞이였고 아래로는 3살, 5살 터울의 여동생 둘이 있었어요. 윤희, 윤주, 윤지, 딸만 셋인 집. 겨우 7살이었던 제가 막내 동생 밥을 먹이며 거의 업어 키우다시피 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빠 엄마는 세 딸을 먹여 살리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가난했지만 복작복작하고 늘 웃음이 넘치는 집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아이고, 윤희 아빠가 너무 일찍 갔네. 일찍 갔어. 윤희 이제 중학생이고 막내딸은 아직 콜리게 꼬맹인데. 그래도 저 집은 윤희가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 잘 챙겼잖아요.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마지가 착해서 다행이지. 아이고, 딸만 저렇게 줄줄이 낳고서는 앞으로 윤희 엄마 고생길이 훤하네. 뭐 남겨둔 돈이 많기를 해, 집이 있기를 해. 전봇대에 몸을 숨기고 아줌마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는데 가난한 우리 집의 상황과 장녀의 무게,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치라는 게 어떤 건지 똑똑히 알게 되었어요. 혀를 차며 한숨을 쉬는 동네 사람들의 동정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오기가 생겼거든요. 보란듯이 동생들 돌보며 살아낼 거다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단디 먹었지만 분명 힘든 나날이었고 그나마 제가 성인이 되자 조금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월급 받으면 생활비 빼고는 엄마한테 보낼게. 우리 윤희 한참 예쁘게 꾸미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인데 엄마가 미안해. 아직 윤지가 중학생이잖아. 사춘기이고 예민할 때인데 잘해줘야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고 직장은 종로였어요. 종로 금은방 골목을 아시나요? 그 중에 한 곳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바쁘게 골목을 뛰어다녔답니다. 주문받고 뭐 맡기고 찾아오고. 금은방 사장님과 거래처 사장님들은 씩씩하고 밝은 저를 아껴주셨어요. 5년 정도 지나자 일도 익숙해졌고 금은방 일로는 베테랑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당시 알던 사장님 한 분이 회사를 키우면서 저한테 사무직 제안을 하셨고 저를 데리고 있던 사장님도 흔쾌히 이직을 허락하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 우리 윤희 씨 이직 기념 회식해야지. 5년 동안 참 잘해주었어. 숯불갈비 껍데기 어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데 이미 소주 몇 잔을 기울이신 사장님이 얼큰하게 취해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사장님, 남들이 보면 윤희 언니가 어디 멀리 가는 줄 알겠어요. 옮긴 회사도 어차피 이 근처인데 오다 가다 자주 볼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윤희 씨 들어왔을 때 한참 어려울 때였거든.
고등학교 갓 졸업한 어린애가 뭐 얼마나 일을 잘하겠나 했는데 정말 윤희 씨가 빠릿빠릿 꼼꼼하게 일을 잘해줬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텼지. 윤희 씨는 어디 가서도 잘할 거야. 내가 응원해. 사장님은 진짜 윤희 언니를 딸처럼 생각하신다. 감사해요, 사장님. 미연이 말대로 회사 가까우니까 종종 들릴게요. 그리고 윤희 씨, 나중에 시집 갈 때 알지? 반지는 우리 집에서 하는 거야. 내가 최고로 예쁜 반지 좋은 가격에 해줄 테니까. 당연하죠. 술을 잘 마시지 못했던 저는 고기를 굽다가 밖에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정신없이 사느라 나이를 먹는지도 몰랐는데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그즈음 우리 막내 여동생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저와 달리 꿈이 큰 아이라 대학에 갔습니다. 학비 걱정이 많았는데 마침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옮기게 된 거였어요. 거북이 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쉬지 않고 가고 있다. 느리게 걷는 거북이와 달리는 포레스트 검프를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기 직장이 이 근처세요? 네? 네. 저 회식 오셨나 봐요. 저도 그런데. 네, 맞아요. 술을 잘 못 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와 계신 거죠? 저도 그래요. 네. 처음 보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더군요. 정장을 입은 거 보니 이 근처 회사에 다니는 것 같았어요. 종로는 저녁이면 회식하는 직장인들로 붐비는 곳이었거든요. 그냥 심심한가 보다 생각했는데 자꾸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여기 온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거든요. 종로에 오래 계셨어요? 네, 5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오, 그렇구나. 그럼 막 숨겨진 맛집 같은 것도 잘 아시겠어요? 저는 회식 때 말고는 잘 안 다녀봐서. 맛있는 곳은 많죠? 그때 고깃집 안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리를 너무 오래 비운 듯 했습니다. 말하던 남자에게 간단히 인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눈빛이 선하고 좀 부끄러움을 타는 모습에 고민하다가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이는 회사원이었는데 나를 회사원으로 착각한 거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만난 건 운명이었던 거야. 자기를 처음 봤을 때 뭐 하는 사람일까? 직장이 어딜까? 이런 건 하나도 안 궁금했는데. 그냥 멍하게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무슨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지. 회식 자리에 온 것 같은데 혼자 나와 있고 말이야. 그건 당신도 마찬가지였잖아. 아웃사이더 커플인가 보다 우리는. 뭐래? 난 외톨이 아웃사이더 아니거든? 남편과는 대화가 잘 통했어요. 세자매의 맞이였던 저와 달리 남편은 외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것도 같았어요. 때문에 상견례 때는 저희 엄마와 저, 남편과 시어머님 넷만 자리를 하게 되었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 모두 여자 홀로 자식을 키운 것에 어려움을 아는지라 서로를 친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야, 양가 어머님들 다 혼자 계시고 똑같이 잘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집은 막내가 대학생이라 내가 학비를 보태야 해. 그런 점이 좀 어머님께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 엄마도 너 동생들 있는 거 아시고 사정도 아셔.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오히려 나는 외동이라 외롭게 자랐는데 동생들 때문에 복작복작하게 자랐다고 하니 장모님께서 키우느라 힘드셨겠지만 토끼 같은 자식들 때문에 기운 내셨을 거다 말씀하시던걸? 크게 신경 쓰지 마.
나도 도울 수 있는 부분 같이 하고 싶고.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결혼 반지 말이야. 아, 반지? 자기 일하던 종로 금은방 사장님께 하는 거지? 응. 소식 들으시고 드디어 반지 맞출 날이 왔냐면서 너무 좋아하셔. 결혼 전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깊이 이야기를 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다는 이 사람의 진심을 믿고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특히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윤희야, 아가, 너 좋아하는 닭볶음탕 했는데 저녁 먹으러 올래? 어머니,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그이는 야근한다고 하는데. 그래? 닭볶음탕은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만든 건데 너만 불편하지 않으면 와서 먹고 가도 된다. 알겠습니다. 남편은 늘 일이 많아 야근이 잦았습니다. 남편 없이 어머님과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죠. 우리 윤희는 어쩜 이렇게 마음이 곱고 속이 깊을까? 정훈이가 너를 만난 건 참 축복이지. 애가 외동으로 자라서 좀 자기만 알고 그런 게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정훈 씨요? 아니에요, 어머니. 배려심도 많고 속도 깊은 사람이에요. 말하기 전까지 외동인지도 몰랐는걸요? 저처럼 동생들 있는 집에 장남인 줄 알았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사부인도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우리 윤희가 장녀로 동생들 키우다시피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노. 엇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바르고 예쁘니. 사부인은 정말 열아들 안 부럽지. 안 그러니? 그래도 저희 엄마는 딸만 셋 키워서 정훈 씨 보면 듬직한 아들 생긴 것 같다고 좋아하세요. 그래, 나도 들었다.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정말 사부인께서 우리 아들을 아껴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이다. 어머님, 다음에 괜찮으시면 저희 어머니랑 함께 식사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이 회사에서 이번에 레스토랑 식사권이 나왔는데 어머님들 모시고 가고 싶다고 해서요. 그래? 너무 좋구나. 종종 저희 엄마와 어머님을 모시고 넷이서 함께 외식을 했죠. 만남을 거듭할수록 연세도 비슷하고 살아온 과정도 비슷한 두 분은 가까워지셨어요. 남들은 사돈댁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사부인을 편히 생각해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건지 걱정이 되네요. 아니에요, 사부인. 주변에서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던걸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덕에 인연을 맺었지만 가깝고도 먼 관계라 어려워들 하는데 저는 사부인 뵙는 시간도 좋고 마음이 편안하네요. 사부인, 괜찮으시면 가을에 단풍 여행 함께 가는 게 어떠세요? 단풍 구경이요? 네. 내장산이 유명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아주 오래전 남편 생전에 딱 한 번 단풍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통 가보질 못했네요. 내장산도 좋은데 조금 가깝게는 용문산, 조금 더 멀리 가면 설악산도 좋죠. 아유주, 뭐 패키지 그런 거예요? 패키지로 가고 그러는 게 시끌벅적 요란해서 재밌기는 한데 또 짧게 가는 여행인데 일정 맞춰 바삐 움직이는 게 버겁잖아요. 그냥 나는 둘이 가까운 곳 조용히 다녀오는 게 어떠나 생각해봤어요. 아주 말씀만 들어도 너무 좋으네요, 사부인.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하셔서. 우와, 이제 저희 없이 두 분이서 여행도 다니시는 거예요? 윤희 너도 껴줄 테니 휴가 내고 같이 갈래? 엄마, 저는요. 윤희까지 가면 여자들끼리 여행인데 너는 아서라? 우리 사위까지 가면 듬직하겠지만
애들이랑 갈 기회는 또 얼마든지 있으니 우리 둘이 다녀올까요? 좋습니다. 좋아요, 사부인. 식사 자리에서 여행 계획까지 세우고 정말 저희 엄마와 어머님은 오래된 단짝 친구를 찾은 것 마냥 너무 잘 지내셨어요. 그해 가을 두 분은 설악산으로 단풍 구경을 가셨죠. 자기야, 어머님 보내신 사진 봤어? 오, 봤어. 진짜 두 분이서 좋은 시간 보내시는 중인가 봐. 용돈을 더 챙겨드렸어야 했나? 나도 챙겨드렸는걸. 긴 일정도 아니니 부족한 건 없으실 거야. 사진 속에는 단풍으로 절경을 이룬 산을 배경으로 두 분이 팔짱을 끼고 소녀같이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여행 뒤 그때 찍은 사진을 현상해서 한 장은 어머님 집에, 한 장은 저희 집에 두신다기에 액자를 사서 넣어드렸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친자매 아니면 학창시절 친구로 볼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 돌보며 또 돈을 벌게 되자 동생들 생활비 책임지며 세상의 모든 짐을 꼭 나 혼자 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었는데 남편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생겨 제 마음도 차차 안정을 얻게 되었어요. 신혼을 조금 더 즐기고 아이를 갖자는 생각이었습니다. 2년 차부터 조금씩 노력을 했는데 임신이 바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일이 많았고 집에 오면 피곤해할 때가 많아 쉽지는 않았네요. 남편이 야근을 하는 날이면 종종 도시락을 챙겨 회사 앞으로 가곤 했어요. 나 여기 자기 회사 앞인데 여기서 기다릴게. 피곤에 쩌들어 있었지만 저를 볼 때만큼은 환하게 웃으며 나왔어요. 수고스럽게 이런 걸 다. 아니야. 그냥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거 챙겼어. 새벽에 오는 거야? 그렇지. 늦게 들어가는 날이면 곤히 자는 자기 깨울까봐 걱정돼. 괜찮아, 그런 건. 프로젝트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부쩍 야근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야. 몸 상할라. 장기 프로젝트라. 그래도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좀 나아질 것 같아. 신제품 개발이라 마음 부담도 너무 크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마음이 아파. 야근하고 잠든 자기 얼굴을 보면 피곤이 씻기는 것 같아. 고마워, 자기야. 나랑 살아줘서. 또 너무 바빠서 외롭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됐네요. 그 마음 다 알아. 얼른 들어가 봐. 자기도 조심히 들어가? 집도 대출로 시작했고 생활비에 양가 어머님들 챙겨드리고 저와 남편이 둘이 버는 것으로 딱 한 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유가 되는 달엔 열심히 저축을 했고요. 남편은 경력을 잘 쌓아 몇 년 뒤 이직할 생각이 있었기에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신제품 개발에 4월이 달렸다며 프로젝트에 매달려 거의 일주일의 반이 야근이었어요. 정은이 오늘도 야근한다니? 네, 어머님. 아이고, 그 프로젝트가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게 아닌가 걱정이다. 아가, 윤희, 너 저녁은 먹었고? 네, 어머님. 저는 먹었어요. 어머님은요? 나도 챙겨 먹었다. 맨날 밤에 그렇게 혼자 있어서 어떡하니? 괜찮아요, 어머님. 조금 전에도 그이 회사 앞에서 잠깐 보고 왔어요. 그래, 야근하는 날이면 야식 챙겨준다면서? 그 김에 얼굴도 보고요. 고생이 많다, 너도. 이번 주말에 애비 시간 되거든. 집에 같이 들릴래? 사부인도 모셔서 우리 삼계탕 끓여 다 같이 몸보신이나 하자.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어머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집을 정리한 뒤 누웠습니다. 널찍한 침대 한쪽에서 혼자 잠드는 일이 많았죠. 사실 자다가 남편 오는 소리에 얼핏 잠이 깨기도 했는데
들어왔구나 하면서 안도감이 들고 그때서야 잠을 푹 잘 수가 있었거든요. 그날도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고 이제 왔구나 하고 시간을 얼핏 확인하니 새벽 3시가 넘은 듯 했습니다. 원래 들어오면 살금살금 들어와 조용히 씻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닫히는 소리와 함께 쿵 하고 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거실로 나갔어요. 여보, 자기야!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도 벗지 못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미동이 없었고 일단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남편은 급하게 수술로 들어갔고 그때서야 어머님, 저희 엄마께 연락을 했습니다. 놀란 두 분이 택시를 타고 달려오셨어요. 어머님 어떡해요? 뭐라고 하니? 뭐 때문에 쓰러졌다고 하니? 아휴, 김서방, 아휴, 수술 잘 되어야 할 텐데. 우리 기도합시다. 저희 친정 엄마는 휘청거리시는 시어머님을 부축해 앉혔습니다. 손을 꼭 마주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수술이 잘 끝나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수술이 잘 끝나면 당장 회사를 옮겨야겠다 생각했죠. 늘 피곤해하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리더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을 마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저와 어머님을 가만히 보시더니 고개를 푹 숙이시더군요. 뇌출혈이었고 응급수술을 진행했지만 죄송합니다. 안 돼. 안 돼. 정훈아, 내 아들, 안 돼. 여보. 사부인. 아이고, 김서방. 이걸 어째. 어떻게 이런 일이.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한 채 남편은 그날 새벽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중 그 회사 사람들이 왔는데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을 대동하고 와서 의례적 조문을 하고 가더군요. 장례 후 남편의 장지는 일찍 떠난 아버님의 곁으로 정했습니다. 지방이라 멀었는데 가족묘가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몸을 추스르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알아 누워 계시는 어머님이 걱정되어 찾아갔습니다. 왔니? 어머님, 윤희야, 얘 며느리야. 내가 잠든 사이 꿈을 꿨는데 정훈이가 우리 아들이 컴컴해 보이는 숲길, 안개가 자욱하게 서린 숲길을 걸어가는 거다. 정훈아 부르는데 꿈에서는 목소리가 안 나와. 그런데 우리 아들이 발목에 커다란 돌덩이를 달고 있지 뭐니. 그게 무거운지 발을 질질 끌면서 가는데 가지 말라고, 엄마 두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거 아니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에 근심 한가득한 표정인 거야. 윤희야, 아가, 우리 정훈이가 죽어서도 쉬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니?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사냐고. 이리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아이고.
어머님 꿈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몇 달간 반복된 야근, 이건 사람을 정말 사지로 내모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야근이 많은 것뿐이 아니라 업무 지시, 제품 개발, 출시에 대한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싸움을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니? 산재 신청하려고요. 이건 회사가 사람을 사지로 내몬 거예요. 회사에서 쓰러진 것도 아닌데 그게 인정이 되겠니?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요. 급성 뇌출혈 의사소견서와 평균 업무시간, 일주일의 야근 횟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긴 다툼이 시작되었어요. 먹는 건 잘 챙겨 먹고 있니? 엄마는 잘 모르겠다. 김서방 떠난 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네가 더 힘든 건 아닌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당장 뭘 하지 않으면 난 너무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 그 사람 그냥 성실하게 일만 했어. 과중한 업무에도 집에서는 티도 내지 않으려고 했고 묵묵하게 일만 했다고. 프로젝트 건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해. 알겠다. 사부인은 좀 어떠시니? 내가 연락 한번 해봐야겠다. 엄마는 시어머님께 연락을 했는데 당시 외출도 안 하시고 집에서만 계셨어요. 저도 마음이 무너져 힘들었지만 혼자 되신 어머님이 걱정되어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어머님, 오늘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아니다. 그냥 아침에 죽 먹었다. 맛도 잘 안 느껴지긴 하는데 내가 더 살아서 무슨 빛을 더 본다고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님, 미안하다 얘야. 그날 오후 어머님과 나란히 앉아 우리는 한참을 떠난 남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웃을 때 환한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묵묵하게 경청하며 들어주는 사람이었는지요. 걔를 낳았을 때 정말 내가 고생을 많이 했어. 뱃속에서 거꾸로 있었거든. 그걸 돌리겠다고 엄청 배를 마사지하고 기도하며 무사히 세상 빛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랐었지. 무사히 태어나고 품에 안겨 우는 걸 보는데 그냥 나는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모든 걸 이루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는 감히 짐작도 안 되는 마음이네요. 너희들 아이 가지려고 노력 중이었지? 네, 맞아요. 작년부터 노력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정훈 씨가 너무 바빠서 여력도 없었고요. 차라리 이렇게 되니 너를 생각하면 그게 잘된 일 아니겠니? 아빠도 없이 너 고생하면서 혼자 키우는 것보다는. 그래. 어떤 게 더 나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만약 아이가 생겨 나왔으면 그 사람의 흔적, 또 사랑의 결실을 세상에 남긴 것이었을 텐데. 좀 더 일찍 노력을 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결국 이렇게 되었으니 아이가 너무 어려 아빠 얼굴도 모른 채 자랐을 텐데 결핍을 안고 받아보지도 못한 사랑을 그리워하며 자라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늘도 참 왜 착한 사람을 그리 일찍 데려가는지 야속하구나. 그 사람이 세상에 있던 시간만큼은 어머니와 저에겐 큰 기쁨이었어요. 저와 함께한 시간은 너무도 짧지만 전 그이와 함께한 나날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너무 큰 공허함과 허망함에 마음 가누기가 힘들었거든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과 시간을 보내며 산재 인정을 위해 매달렸지만 결국 잘 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다른 팀원들 증언이며 회사에서 비싼 변호사를 앞세워 단단히 방어벽을 세웠거든요. 처음부터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남편은 그렇게 갈 사람이 아니었다고, 잘못이 있다면 어떻게든 일을 해내려 열심히 한 것밖에 없다고, 그걸 회사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남은 사람으로서 외쳐야만 할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예요. 그래. 어머님, 혹시 저희 엄마 연락 받으셨어요? 사부인께서? 아니, 따로 연락 없으셨는데? 그래요? 엄마가 어머님께 어디 가까운 곳에 바람이나 쐬고 오자고 연락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구나. 마음만으로도 감사하다. 사부인은 잘 계시지? 네, 어머님 괜찮으실 때 같이 뵙도록 할게요. 그래, 너도 잘 챙겨 먹고 건강해라. 야속하게도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남편이 떠난 지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 곁에 한 사람만 없더군요. 다 그런 걸까요? 저뿐 아니라 이 세상 어딘가에선 매일매일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남겨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겉으로 보기에 세상은 아무 일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저는 여전히 한 달에 2번씩은 어머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원래 친정엄마와 어머님은 여행도 다니고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를 할 정도로 가까우는데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엄마! 그래, 통화 오랜만이다. 너 회사 복직한 거지? 회사 다니니까 좀 낫지? 너무 집에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 안 좋은 생각만 나고 우울하고. 잘 됐네. 엄마, 근데 요즘 우리 어머니랑 연락 안 해? 그게 원래 엄청 친했었잖아. 진짜 오래된 단짝처럼 그렇게 친했는데. 그랬었지. 아무래도 그러기가 어려운가? 물론 우리가 결혼해서 생긴 인연이긴 하지만 또 그 기간 동안 엄마나 어머님 두 분은 단순히 사돈댁이라기보다 그 이상이었어서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는 건가 싶네. 엄마도 마음이 좋지는 않다. 외아들이었잖니.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서 엄마 나름대로는 신경을 썼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거겠지. 그래, 나는 종종 찾아뵙거든. 엄마 안부도 전하고 할게. 알겠어. 분명 예전처럼 자주 연락을 하지는 않는 것 같고 좀 소원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떡과 한과 같은 걸 챙겨서 어머님 댁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연락을 드렸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대부분 집에 계시기 때문에 잠시 주무시는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시댁에 갔어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는데 뭔가 집안이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다시 하며 문을 두드렸죠. 어머님, 저 왔어요. 안에 계세요, 어머님? 복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한참 울리고 있을 때 옆집 문이 열리며 아주머니가 나오시더군요. 누구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사시는 어머님 며느리인데요. 전에 인사드렸었죠? 어머님 뵈러 왔는데 연락이 안 되셔서요. 응? 몰랐어요? 그 집 이사 갔는데. 네? 한 2주 됐나? 그랬을 거예요. 짐이랑 다 빼고 그러기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사가 맞다고 하더라고. 몰랐어요?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주 전? 그쯤 통화를 했었는데 분명 아무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이사라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를 했는데 내내 연락이 되질 않았죠. 엄마, 난데 엄마 뭐 들은 거 없어? 무슨 일이니? 어머님 댁에 갔는데 어머님이 이사를 가셨대. 갑자기 이사를 가신 게 말이 안 되잖아. 엄마한테는 뭐 따로 말씀하신 거 없어? 글쎄, 난 요새 연락을 통 안 해서 무슨 급한 사정이 있었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지? 알겠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늦은 저녁까지도 마음이 어지럽더라고요. 잠도 거의 못 자고 뒤척이고 있는데 늦은 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희야, 이제 그 집에 안 와도 된다. 날 찾지 마라. 부탁한다. 바로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죠.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하신 거고 단호하게 찾지 말라고 하시니 저도 섣부르게 행동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냥 계속 아들과의 추억이 있는 집에 사는 게 힘드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이니까요. 저는 신혼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었지만 반대로 그 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남편이 사용하던 물건도 버리지 못했고 남편이 서재처럼 쓰던 방을 생전 그대로 두었거든요. 그의 생각이 나고 그리워질 때 그 방을 보고 있으면 책상 앞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저를 보며 싱긋 미소 짓던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 방이 저에겐 함께한 추억의 방, 기억의 방이었습니다. 그 즈음엔 막내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조금 형편이 나아졌어요. 퇴근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막내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언니, 잘 지내? 그럭저럭. 넌 별일 없지? 회사 생활은 어때? 언니야, 대학 다닐 때는 그냥 빨리 공부 그만하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이었거든? 근데 회사 다녀보니 공부할 때가 더 좋은 것 같다. 우리 막내 다 컸네? 언니는 20살 되고 바로 일 시작했잖아. 진짜 나보다 어렸던 나이에 사회인이었네? 언니가 대단하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 언니는 항상 큰 나무 같았어. 뭐야, 새삼스럽게. 너 뭐 갖고 싶은 거 있구나? 아니거든. 이제 나도 돈 벌거든? 그래, 장하다 장해 이은지. 언니, 내가 오늘 왜 전화했냐면 요즘 엄마가 좀 이상한데. 엄마가 왜? 통화할 때 별말 없던데? 언니 전화는 자주 해도 엄마랑 같이 사는 건 나잖아. 내가 눈치가 좀 빠르다. 아무래도 뭔가 다른데?
엄마와 함께 사는 막내 말로는 엄마가 요즘 부쩍 외출이 잦아진다는 거였습니다. 장롱 안에는 못 보던 옷도 있고 새로 산 립스틱, 향수 같은 게 보인다고 하더군요. 막내 말로는 엄마가 분명히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 좀 당황스럽기는 했어요. 아빠 일찍 돌아가셨고 그때 엄마는 젊었거든요. 동네 아저씨들이며 뚜쟁이 아줌마들이 여자 혼자 살기 힘든 세상이라며 만남을 권유할 때도 단칼에 거절했던 엄마였으니까요. 막내 동생의 말을 듣고 엄마에게 주말에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식당을 예약하고 만났어요. 웬일이야? 무슨 날도 아닌데. 그냥 엄마랑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오래된 것 같아서. 그래, 뭐 할 말 있는 건 아니고. 난 없는데. 엄마는 뭐 할 말 없어? 아유, 지집애. 다 알고 이러는 거지? 말해보시죠.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막상 말을 하려니 쉽지가 않더라.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야. 특히 윤희, 너... 윤희야, 김서방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어. 갑자기 왜 그 사람 이야기야? 내 말은 넌 아직도 젊다는 거야. 30대 초반이잖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 출발 생각할 때도 되지 않았니? 엄마, 좋은 사람이면 엄마 뜻대로 해. 나는 신경 쓰지 말고.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엄마가 만나는 분이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엄마처럼 사별을 하신 분이라고 해요. 저희 엄마는 딸만 셋이다 보니 젊었을 때 재혼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그때는 우리 키우면서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정신이 없었다고요. 젊은 시절을 정말 다 그렇게 보낸 거였죠. 막내가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니 정말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놨다 생각을 하셨겠죠. 그때 인연이 찾아온 거였습니다. 서로 사별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 앞으로도 쭉 함께 의지하며 지내고 싶은 거였죠. 엄마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별한 딸, 나이도 한참 젊은 딸이 혼자 지내고 있는데 그런 딸을 두고 엄마가 재혼을 하는 게 스스로도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마음에 망설이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궁금했어요. 어떤 분인지. 안녕하세요, 윤희 씨. 저 윤희 씨 엄마와 만나고 있는 김재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엄마한테 윤희 씨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세 자매가 모두 착하고 예쁜데 특히 장녀인 윤희 씨가 속이 깊다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윤희 정말 너무 착한데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엄마, 괜찮아. 저는 잘 버텨왔고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요. 고생 많았어요, 윤희 씨. 제가 윤희 씨 엄마 순애 씨를 사진 동호회에서 만났거든요. 거기는 참... 저나 순애 씨처럼 순수하게 취미를 즐기러 오는 것뿐 아니라 별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서툰데도 재철 씨가 많이 알려주고 덕분에 실력이 늘었지. 사랑하는 이를 일찍 먼저 떠나보는 아픔도 같고요. 줄사를 나가서 카메라 렌즈를 통해 순애 씨를 보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대화를 나눠보니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내 나이에 이런 만남이 가능하다니 믿기지 않지만 확신이 있습니다.
남은 여생 순애 씨와 함께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엄마는 정말 젊었을 때 무척 예쁘셨어요. 아빠가 그렇게 되신 후 추파를 던지는 아저씨들도 많았지만 그땐 저희가 너무 어렸고 엄마는 그런 저희를 키우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죠. 이제 막내 동생까지 다 자랐고 그 사이 젊고 예쁘던 엄마의 청춘은 다 지나갔어요. 저나 제 동생들은 정말로 엄마가 이제라도 좋은 분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제 일로 마음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요. 고맙습니다, 윤희 씨. 엄마 행복하게 해줄게요. 제 동생들한테도 인사를 했고 5달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들어 드레스 입는 게 쑥스럽다고 했지만 내심 설레며 좋아하는 눈치였어요. 젊은 시절 가난해서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했던 엄마였기에 결혼식 날만큼은 최고로 행복한 신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요. 가족 결혼식은 항상 정신없고 바쁘기 마련이잖아요. 오시는 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동생들은 신부 대기실에서 엄마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검은색 책모자를 쓴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와서 저희 쪽 축의금 받는 곳에 봉투를 내밀더군요. 봉투를 확인한 친척 동생이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누나, 이거 좀 봐. 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봉투를 확인해보니 10억 수표가 한 장 들어있는 거였어요. 이걸 누가... 저기 지금 신부 대기실로 가는 검은 옷 입은 아주머니의 검은 책모자. 너무 놀라 그 여자에게 뛰어갔습니다. 저기 누구시죠? 여자분이 커다란 책모자를 살짝 들어올리는 순간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님. 잘했었니? 윤희야, 오랜만이구나. 여긴 어떻게... 아니,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결혼식 끝나고 이야기하자. 사부인... 아니지. 신부 대기실 이쪽 맞지? 사진 찍고 식 봐야겠다. 나 정말 기쁜 소식 듣고 축하하는 마음으로 온 거야. 어서 식 시작하겠다. 신부 대기실에서 어머님을 본 엄마 역시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님은 환하게 웃으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죠. 저는 두 분이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멍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을 마친 뒤 엄마는 호텔에 갔다가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신다고 했어요. 저는 또 시어머님이 식 끝나고 바로 사라지실까 걱정이 되어서 내내 시어머님을 보고 있었고요. 어머님, 어디 가셔요? 윤희야, 저랑 이야기하셔야 해요. 그렇게 갑자기 이사가고 찾지 말라고 하셨는데 5년 만에 이렇게 나타나셔서는 이번엔 안 돼요? 말도 없이 사라지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 윤희야.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할까? 내가 지내고 있는 호텔도 괜찮고. 네, 어머님 같이 가요. 집도 없이 호텔에서 지낸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어머님을 따라갔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일이 갑자기 나타나 큰돈을 축의금으로 주신 건지 들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잘 지내니 윤희야? 이 생각 많이 났다. 보고 싶었어. 네, 어머님. 5년 전 갑자기 사라지셔서 걱정했어요. 찾지 말라고 하셔서. 그땐 그럴 이유가 있었어. 시간이 지나고 보니 사부인 네 엄마 말이 맞는 것 같더구나. 저희 엄마 말이라뇨. 산재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남편이 떠나고 1년 넘게 슬픔에 잠겨있던 저를 엄마는 안쓰럽게 생각하셨어요.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고 있었고요. 어느 날 어머님께 저희 엄마가 찾아오셨다고 해요. 사부인, 오랜만에 뵙습니다. 들어오셔요. 웬일인지 편하게 지내던 날과 달리 저희 엄마가 좀 거리를 두고 깍듯하게 대했다고 하더군요. 큰일을 겪고 힘들어하셨으니 조심스러운 것이 당연했죠. 저희 엄마 또한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며 아꼈기에 슬픈 건 매한가지였지만 어찌 자식 잃은 어미 마음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윤희가 자주 오는 덕분에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윤희도 여기 와서 사부인 뵙고 하는 게 힘이 된다고 하더군요. 다만 사부인, 이런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저 또한 김서방을 아들처럼 아꼈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고 이는 돌릴 수가 없는 일이죠. 사부인이나 저나 꽃다운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기에 누구보다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윤희 아직 젊은 나이잖아요. 시간이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슬픔에만 잠겨 살아갈 수는 없지요. 애미로서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롭기도 합니다. 사부인 말씀이 맞네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어쩌면 제가 윤희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윤희가 다시 오거든 이제 그만 찾아오라고 냉정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요. 우리 애를 딸처럼 생각하셨다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가 찾아와 시어머니께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그 만남 이후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서운하기도 하더라. 1년 반 넘은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것인데 나는 남편도 없고 하나 있는 자식을 잃어 그냥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거든. 네가 찾아와 같이 우리 정은이 이야기를 하고 그 덕에 내가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윤희 네가 나를 계속 찾아오면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일까? 네 엄마 말대로 너는 아직 젊잖니. 거듭 생각해봐도 너를 위해선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 다만 사부인이 부탁하신 것처럼 너를 앞에 두고 다신 오지 말라며 모질게 문전박대할 자신이 없었어. 네 얼굴을 보면 그냥 계속 너를 붙잡을 것만 같았지. 내가 조용히 떠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어머님, 그렇게 급히 짐을 내놓고 살던 곳을 떠나신 어머님. 그런 마음을 저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떠나가고 어디로 갈까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지 뭐니. 아주 옛날 정훈이 어릴 때 먼저 떠난 우리 양반한테 땅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개발이 된다고 땅을 팔라는 연락을 받았어. 저 지방 오래전 결혼하고 처음 살림을 차린 곳이었지. 남편 떠나고 정훈이 데리고 서울 올라오며 그 땅은 까맣게 나도 잊고 지냈다. 그 양반 떠나면서 남긴 건 정훈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나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 연락을 받은 어머님은 땅을 모두 처분하셨다고 해요. 괴로운 마음을 잊기 위해 홀로 이곳저곳을 여행을 다니셨대요. 어디 한 군데 정착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요. 내가 어디 다녀왔는지 알면 너도 놀랄 거다. 젊었을 때 상상조차 못한 모험, 도전을 했다. 유럽도 다녀오고 몽골, 네팔까지 다녀왔다. 정말요? 많은 곳을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보니
참, 인생사 가지각색 너무 다양하더라. 앞날을 모르고 곁에 있는 게 그저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감사한 것도 모르고 살았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 많이 했다. 어머님,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몇 년을 돌아다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랑 사부인이 자꾸 눈에 밟히지 뭐니. 너랑 정은이가 결혼을 해서 맺게 된 인연이지만 또 우리 바람만큼 길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 너희들 잘 사는 거 옆에서 보고 사부인과 친구처럼 지냈던 그 시간들이 참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러다 카톡을 봤는데 사부인께서 좋은 날을 잡고 결혼을 한다는 걸 알게 돼서 급히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늦지 않고 와서 다행이지 뭐니. 정말 이렇게 나타나실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계절이 지날 때면 어디서 어떻게 지내시려나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고 어머님 생각 많이 했어요. 내 며느리였던 아가 윤희야, 5년이 넘었구나. 이제 정말 훌훌 털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사부인의 새 출발도 너무 잘된 일이야. 네가 계속 과거에만 매여 사는 건 하늘에 있는 정은이도 바라지 않을 거야.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진정 사랑했으니 네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어머님, 혹여나 죄책감 같은 게 있다면 그건 다 잊으렴. 사부인도 새 출발했는데 젊은 너한텐 더 많은 나날들이 펼쳐져 있어. 그걸 잊지 말고 인연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해. 넌 훌륭한 사람이니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어머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엔 돌덩이가 있었거든요. 어머님의 위로로 인해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엄마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고 두 분은 오랜만에 재회를 했어요. 그 후 어머님은 이모님이 계신 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언제든지 미국에 놀러 오라면서요. 저는 아직도 매년 남편의 기일에 추모공원을 찾습니다. 나 잘 지내고 있다고, 먼저 떠난 당신이 내 행복을 바라는 걸 안다고, 행복해지겠다고 다짐하면서요.